이런 맥락에서 다음 주 CPI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CPI가 우려한 것처럼 잘 안 나와도 주가는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억눌려 있던 주가는 튀어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투자를 기록하는 구호개미입니다. 미국 증시는 목요일 높은 구간에서 박스권 하단을 깨고 내려오자 금요일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은 개장 전부터 계속 악화되는 최종 기준금리 전망으로 나스닥 선물이 마이너스 1% 넘게 하락하며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채권 금리는 계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12시에 발표된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며, 나스닥은 장중에 추가 하락했지만 장 후반에 기술적인 매수세가 나오며 소폭 반등했습니다. 나스닥은 테슬라가 조정을 보이자 결국 마이너스 0.61% 하락했으며, 헬스케어나 에너지 섹터는 반등이 나오며 S&P 500이 플러스 0.22% 상승했습니다. TQQQ는 마이너스 2.06% 하락하여 23.82달러로 마감했으며, 저는 나스닥이 11,600포인트까지 내려오면 추가 매수하겠다고 했는데, 아쉽게도 제 목표 매수가까지 내려오지 않아 추가 매수는 체결되지 않았고 보유 수량은 1300주 그대로입니다. 미국 증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주 금요일 50여 년 만에 최저 실업률을 보이는 고용 보고서가 발표되자 일주일 만에 금리 정책에 대한 전망이 급격히 악화되고 불확실성이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금리 전망이 악화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언론이나 전문가, 다른 유튜버들이 잘 언급하지 않는 유럽 중앙은행의 매파적인 스탠스 또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유럽 중앙은행 ECB는 이번 2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상했으며, 다음 금리 결정 회의가 있는 3월에도 50bp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3월부터는 25bp 인상할 거란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를 짓밟으며, 라가르드 ECB 총재는 계속해서 완강한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유럽 주요 국가들의 채권 금리는 계속해서 강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럽의 대장 국가라고 볼 수 있는 독일의 2년물 국채 금리는 금요일에 작년 12월 고점을 돌파하며 52주 신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이렇게 유로존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상승하며 미국채 2년물 금리까지 같이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목요일 시황 정리를 하면서 미국채 2년물 금리가 12월 고점을 돌파하는지 잘 살펴봐야겠다고 말했는데, 하루 만에 12월 고점을 돌파해버렸습니다. 또한 시장 분위기가 급격히 안 좋아진 가운데 금요일 밤 12시에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이 발표됐습니다. 지표를 자세히 보면 5년 후 기대 인플레이션 수치는 2.9%로 예상치를 부합했으며 지난달 수치에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12개월 후 기대 인플레이션은 예상치인 4.0%를 상회하고 지난달 3.9%에서 상승한 4.2%로 발표되며, 그동안 잘 내려오던 인플레이션이 앞으로는 기대만큼 잘 내리지 않겠다는 우려감이 생기며 시장에 안 좋게 작용했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이외에도 다른 소비자 심리지수, 소비자 기대지수가 50을 훨씬 넘어서는 수치로 발표되며, 미국 소비자들의 소비 여력과 심리는 여전히 강해 인플레이션 상승 압박이 상당한 것도 악재로 작용한 듯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나스닥이 강하게 상승해서 적당한 조정이 필연적으로 나왔어야 했는데, 당연한 조정이 나오자 시장에는 또 온갖 비관론이 가득해졌습니다. 우선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안일함이 금융시장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준이 현재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보다 더 긴축해야 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아주 중요한 CPI 지수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그동안 CPI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중고차 가격이 지난달 2.5% 상승해 2021년 말 이후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올해 휘발유 가격도 올라
이번 CPI 지수는 예상보다 잘 안 내려갈 거란 우려감이 시장에 가득해져 가고 있습니다. 중고차 가격 이외에도 아직 렌트비 하락이 CPI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말해보면 미국 CPI에 반영되는 주거비는 오너스 이퀴밸런트 렌트 오브 레지던스라는 OER 방식으로 측정됩니다. 이 방식은 렌트비를 부동산에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를 물어보며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 주인에게 얼마나 렌트비를 내놓겠냐고 물어보는 희망가, 호가를 물어보며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집 주인이 부르는 호가랑 실제로 거래되는 실거래가 사이에는 분명히 갭이 있으며 부동산이 하락하며 집 주인들이 호가를 내려 실거래가가 내려가기까지는 시간텀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집 주인들은 높은 가격을 부르고 있으며 이로 인해 CPI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렌트비가 꺾이는 게 CPI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이번 CPI 지수의 발표에 대한 우려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모건 스탠리, UBS 등 많은 투자은행에서 증시가 조정을 보이자 비관론적인 기사를 보도하는 뻔한 레파토리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미국 증시가 랠리를 펼치자 3월부터 금리 인상 중단할 수도 있다. 테슬라가 치킨 게임 시작해서 이제 다른 전기차 업체는 다 죽고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독식할 것이다. 챗 GPT는 아이폰 이후 최고의 혁신이며 마소와 구글 같은 AI 회사와 AI 반도체 칩을 만드는 엔비디아는 최고의 기업이다. 4차 산업을 이끌어갈 핵심이다 같은 온갖 낙관론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랬던 미국 증시가 최근 당연한 조정을 보이고 기다렸다는 듯이 나오는 온갖 비관론과 우려감이 가득한 시장 분위기를 보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혹시 여러분은 라면 냄비처럼 금방 뜨거워졌다 순식간에 식는 보통의 시장 참여자들처럼 일희일비하고 있진 않나요? 절대 보통의 개미들처럼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나스닥은 일주일간 지속된 온갖 비관론에도 불구하고 아직 1월부터 펼쳐온 랠리의 상승분을 3분의 1도 반납하지 않고 있으며 지극히 정상적인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온갖 악재에도 아직도 20일 이동평균선 위에 머무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200일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와 다른 중장기 이평선을 200일 이동평균선 위로 끌어올리며 골든크로스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앞으로 금리정책에 대한 전망을 급격하게 악화되며 다음 주 발표될 CPI에 대한 우려감까지 모두 반영하고 있는데도 미국 증시의 조정이 이 정도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보며 저는 여전히 증시의 방향을 정하는 거대 자본과 스마트머니가 중장기적인 상승 파동을 만들 거란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맥락에서 다음 주 CPI에 대한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돼 있고 CPI가 우려한 것처럼 잘 안 나와도 주가는 생각보다 하락하지 않을 것이고 예상치만큼만 나와도 억눌려 있던 주가는 튀어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매일 말하듯 단기적으로 증시가 어떻게 움직일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관점도 있구나 참고하셔서 본인만의 투자 원칙과 계획에 따라 성공적인 투자하시길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앞으로도 구호개미의 투자 과정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미국 증시나 투자에 대한 의견은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